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28살의 직장인입니다. 저희 형은 33살이고 형수 될 분은 30살입니다. 어느 날 저희 형이 1년 정도 조금 넘게 사귄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부모님께 말하고 소개를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1년간 잘 교제해 오는 동안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둘이 여행도 자주 다녔고 아주 깨가 쏟아진다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형수 될 분의 얼굴을 못 본 상태였습니다. SNS도 하지 않는 형이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항상 직장 관련 사진만 걸어둬서 딱히 볼만한 기회가 없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상견례가 있었고 저도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고 몇 번이나 비비고 다시 봐도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사건이 있었던 과거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상견례가 있기 한 달 전에 저는 헤어져서 외롭다는 친구놈의 연락을 받고 만나러 나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놈 녀석이 갑자기 나이트를 가자고 해서 근처에 있는 유명한 나이트클럽에 가게 됐어요. 저는 나이트를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 친구는 워낙 죽돌이였기에 능수능란했고 친구 위로해주자고 간 거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같이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부킹도 몇 번 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여성분과 얘기가 잘 돼서 나이트에서나마 포차에서 그 여성분 일행과 2대2로 다시 또 술을 먹으면서 놀게 됐어요. 그때 서로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니 애인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고요. 저랑 친구는 실제로 애인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쪽 분들도 다 없다 하니 노는 게 더욱더 대담해지고 분위기는 달아올랐죠. 술도 정말 많이도 먹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먹던 저도 아찔할 정도로 들이부어서 마셨으니까요. 늦은 시간이 되자 다들 취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그 포차에서 과감한 스킨십도 많이 이루어졌죠. 늦은 새벽이 되니 자연스럽게 제 친구와 저는 각각 여성과 짝을 이루어 각자 찢어져서 모텔을 가게 되었고 잠자리도 가지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제 이상형 같았던 여자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잠자리도 신나게 즐기고 여자분께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애프터 신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워낙 적극적인 여자라 불같은 밤을 보내고 기운이 다 빠진 상태로 기절하듯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여자분은 제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모텔에서 부지런히 빠져나갔더군요. 저는 도무지 술이 안 깨서 점심이 다 돼서야 나왔습니다. 제가 정신은 말짱하지만 술을 먹으면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그런 스타일이라서요. 아무튼 그 뒤로 그 여성과 카톡을 몇 번 나누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보자고 했고 좋은 감정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만나서 만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 관계를 가졌고요. 밤에도 적극적이었던 그 사람과 속궁합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에 이 여자와 꼭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국 그날 저는 제 마음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네가 너무 좋다. 이런 감이 있지만 고백하고 정식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 이렇게요. 하지만 그 여자분의 표정이 바뀌더니 자기는 생각이 없다 그러더군요. 그냥 편하게 만나는 게 좋았지 그런 감정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엔조이였구나 싶었죠. 그런데 뭐 서운하다거나 이런 감정은 아니었어요. 원나잇이라는 게 그냥 각자 외로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막상 고백했다 차여서 그날은 그 이후 바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그 여자분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엄청 늦게 오거나 읽고도 대답을 안 하는 상황이 많더군요.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여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저희 형 상견례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여성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형수가 될 뿐이라는 소개를 받으면서요. 둘 다 너무 당황했지만은 티 안 내고 어색한 공기만 흐르는 상태로 시간은 흘러 어쨌든 상견례는 잘 마치게 되었고, 기분이 좋은지 다소 흥분한 형이 네 형수 될 사람 어떠냐 하길래 정말 이쁘다고 하며 웃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식당에서 나오기 무섭게 형수 될 분에게 문자가 오더군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때 술 먹고 정말 딱 한 번 결혼 전 실수였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다고 다 잊으라고. 그러니 형에게 얘기하지 말라. 나에게도 안 좋고 너에게도 좋은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 누구랑 원나잇 해놓고 그 사람 흠잡는 거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압니다. 다 아는데 막상 그 사람이 가족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기적이기도 하고 가슴이 탁 막히는 게 괜시리 저희 형이 불쌍하고 그러네요. 저 형수란 분을 믿고 평생 살아야 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저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형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덮어야 하나 너무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제가 판단을 하기엔 객관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진지한 댓글을 부탁드릴게요. 진심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조언은 없이 제 욕들만 많이 하셨네요. 인정합니다. 제가 잘한 것 아니고 여기다가 글 올릴 깜냥도 안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저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기적이게도 가족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댓글 보니까 뭐요? 제가 차였으니까 화풀이성으로 이러는 거라고요? 이보세요. 지금 그 사람이 최소 저를 차단했던 행동을 봐서 정말 실수였던 걸까 고민하게 된 거지. 만약 저랑 사귀게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당장에 형에게 말하고 판 엎어버렸을 겁니다. 아무튼 그 일 이후로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씩 형수를 볼 때마다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결국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날이 실수냐? 다시는 오지 않을 일들이냐? 솔직히 너무 놀랐다. 형수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했더니 형수 될 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말하더군요. 그래도 우리는 상견례도 올리기 전에 만났던 거고 식을 한 것도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문제 없다. 너랑 나만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못 오면 된다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둘이 헤어져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상황은 알고 판단은 형이 할 수 있도록 공을 넘겨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형수 될 분한테 말을 확실히 했죠. 나는 솔직히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축하해 줄 수 있다. 단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해줘서 결혼까지 가게 된다면이다. 그게 조건이다. 난 결국 말해야겠다. 미안하다라고 했죠. 아니 그러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바로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서 깽판을 놨더라고요.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파혼을 하자고 전화가 왔대요. 영문을 모르는 형은 당황했고 형수될 분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고 결국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더군요. 사실을 다 말하면은 분명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거고 난처해질 것 같으니 미리 이런저런 핑계대서 파혼하겠다 이거죠. 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솔직히 다 말했습니다. 내 이미지 똥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말도 안 되는 파혼 사유를 대며 우리 집에 뭔 큰 죄를 지은 양 이웃에 떠드는 그 집에 반격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집 찾아가서 그 부모님께 몇 날 몇 시 어느 모텔에서 당신 딸과 원나잇을 했고 일주일 뒤 어느 모텔에서 또다시 만나서 잤다. 당신 딸은 결혼을 준비 중인 와중에도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 난 정말 설마니 우리 형과 결혼을 약속한 여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럼에도 가짜는 파혼 사유를 대며 우리 집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었으니 나도 이 사실들을 동네에 다 말하고 다니겠다 하고 나왔죠. 여자 쪽 집에서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며 난리였고 저는 예고한 대로 겁없이 동네에 소문 다 내고 다녔어요. 물론 저 역시 쓰레기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집안 물귀신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으니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뒤늦게 알리게 되어 미안하다며 집에 형이랑 가족한테 그간의 이야기들을 다 해줬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세상 사람 다 절 욕해도 가족은 안 그러네요. 그런 행동을 벌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냐며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없었다며 면목 없다는 형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랑 저랑 쓰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소중한 형은 지켜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나중에 이 동네 떠나서 조용히 장가들어야 할까봐요.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니기도 힘드네요. 아무튼 이런 결말이 있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앞으로는 원나잇 같은 거 안 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